오늘 외부 강사 코너인데 여러분 오늘 강사 여러분들 그 광고 보시면서 내부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나의 실수로 이게 저 준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뭐죠? 영어로 하면 substitute, 대체 내부 강사가 외부 강사 자격으로 나타나시겠습니다. 우리 박우물 형제님, 페루 리마에 살고 계신데요. 이분은 사실은 우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이동규 형제님께서 소개하셔가지고 톡파원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남미 소식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에 조인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우리 김웅재 형제님도 그렇고 또 이현희 형제님, 박정희 형제님, 최완 형제님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의 아주 간판 프로그램인 휴먼 라이브러리 강사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박웅물 형제님 특별한 케이스죠. 바로 이렇게 휴먼 라이브러리 기회 없이 조인하셨는데, 이분은 휴먼 라이브러리에 충분히 모셔도 될 만큼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아무튼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우물이라고 사실 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 이름 보니까 원래 성함이 박종호, 박종호 형제님, 우리 찬양 가수가 생각나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포크 싱어송라이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문예 창작과를 졸업하신 분인데요. 지금도 아이디를 보십시오. 레일 아트 박우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네일 아트는 들어봤는데 저는 네일 아트 이후에 레일 아트 발음 좀 힘들죠. 레일 아트, 네, 철도 예술 이렇게 하면 또 약간 그 뭔가 이렇게 돼서 이분이 아마 결국은 그대로 철도라는 의미의 레일, 그 다음에 아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시고 그 뒤에 브랜드 네임처럼 레일 아트 박우물이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1999년 가을부터 2000년 2000년 봄까지 사당역에서 지하철 예술문화 무대 레일 아트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지하철역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하기 시작하시다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삶의 문화라는 주제, 이게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이디엄, 그러니까 관용어가 됐지만 이게 제목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삶의 문화, 이것을 기획하시고 실행하신 문화예술 기획자 겸 공연자신데요. 이 레일 아트가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형식은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먼저 내부인 인터뷰할 때 하셨던 형식이죠. 인터뷰 형식, 이거 굉장히 좋다 선호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조금 몇 개 만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레일 아트 박우물, 브랜드 네임이십니다. 우리 페루 리마의 박우물 형제님 바로 마이크 켜주시고 스스로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우물입니다. 원래 이름은 박종호고요. 근데 박종호란 이름이 워낙 흔하고 또 저보다 몸이 한 2배가 체중이 나가신 옆에 비대하신 분이 성악가로 꽤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박종호 씨와 또 최덕신 씨가 같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덕신 씨하고 함께 공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소리를 했었죠. 저도 원 이름은 박종호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박씨여서
바구물이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런 이제 그 박씨라는 의미보다는 바가지로 푸는 우물, 시골에 공동 우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레박을 던져서 길어 올리는 좀 그 어린 사람이나 그 나이 든 사람은 좀 버거운 그런 이제 두레셈이 있고, 이해인 수녀님의 두레박이라는 그 시도 뭐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무슨 저기 약수터의 물처럼 물이 위까지 찰랑찰랑 넘쳐서 바가지로 풀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 그 우물을 바구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없었는데 이웃 동네에 그런 바구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삶의 문화, 네일 아트 하니까 사람들이 네일 아트로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단순히 지하철에서 시작을 해서 네일 아트가 아니라 문화의 네일과 관계의 네일을 깔아간다는 의미에서 네일 아트 이름을 이렇게 짓고, 또 바구물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그 어떤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 철학과 신앙, 철학, 그 바구물이라는 누구에게나 그런 문화적인 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또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바구물이라고 불러줬을 때 제가 제 존재 그리고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항상 또 자각하고 각성하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어떤 그 아이들을 그리고 이렇게 썼던 게 예명을 썼던 게 뭐 20년이 벌써 넘었네요. 예. 네, 아유, 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설명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성이 박이고 이름이 우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최인혁 씨와 그 복음 성가 가수 박정훈 씨가 사실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박종호 씨와 최인혁 씨가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박우물 형제님 나가시면서 사람들이 저분은 나훈아가 아니고 너훈아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0년이 되셨다니까 우리가 이분의 그 브랜드 네임이 박우물, 아주 누구든지 용이하게 접근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박우물 형제님, 언제부터 이렇게 문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한 25, 좀 늦게 이제 제대를 했죠. 늦게 또 들어갔고, 제대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사랑교회에서 어떻게 시골 그 면에 있는 고등학교, 지금 폐교된 지가 한참 돼서 그 있는 그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연결됐던 게 그 사랑의 교회였고, 거기서 그때 대학부가 100명 안짝에서 시작됐던 게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와 보니까 500명 이상이 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기서 사랑교회 대학부에서 어떻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기타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거기 이제 교회를 뭐 사랑교회는 뭐 더 이상 뭐 저 같은 사람 어떤 그런 뭐 워낙 인재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이제 더 좀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해야겠다 싶어서 강남에 있는 교회 어느 작은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한 분이 이제 지하 공간을 제공을 해주셔서 그쪽에서 이제 어, 이렇게 기거를 하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길거리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이제 갑갑하니까 앞이 안 보여서 그런 기도를 길거리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대치동. 하나님, 제가 사춘기 때도 그렇고 저에게 그 어떤 미칠 만한 열정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춘기 때 거의 뭐 상황 자체가 좀 염세주의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 상황을 그때도 좀 제가 좀 키가 컸거든요. 지금 181.7 정도 되는데 그때도 좀 키가 컸고 그랬는데, 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주먹이나
뭐 어떤 이성이나 뭐 다른 것에 쏟지 않고 그 상황을 독서하고 또 음악이라는 걸로 이렇게 저는 그 물꼬를 잘 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막상 제 진로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그 길거리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저에게 그런 미칠 만한 열정이 있다는 걸 아는데 제가 음악이든 아니면 문학이든 다시 한번 저 그런 불꽃을 좀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가 스스로로 말을 했던 거죠. 지금은 예술대지만 그때는 예술학교 때는 뭐 추계예술학교, 추계예술대 이제 거기 문희창작과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제 문학이든 음악이든 다시 한번 그런 불꽃을 좀 피웠으면 좋겠는데 음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의 음대생들을 보니까 그때도 음대생들은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워낙 뭐 이런 문창과 학생들이나 좀 가난한 사람들이지 대부분 저기 뭐 미대생들이나 그다음 저기 음대생들은 굉장히 좀 부유한 도저히 저는 뭐 클래식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클래식 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주눅이 들어서 도저히 어떤 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실상을 아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고 거짓말처럼 좀 저는 이왕이면 음악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문학을 그렇게 좀 이렇게 열정을 다시 한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튿날부터 거짓말처럼 내리 3년 동안을 한 달에 40권에서 60권 그러니까 독서로 쌓인 피로를 독서로 푸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읽는 책이 따로 있고 도서관에서 읽는 책이 따로 있고 집에서 읽는 책이 따로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 가령 지하철에서는 앉아서 이렇게 졸지 않고 좀 흥미있는 책을 위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리 한 3년을 그때 그 대학 노트로 한 5권 정도를 계속 그 좋은 문구 있으면 거기 이렇게 따고 또 그 독서 일기도 써가면서 보니까 그 기록이 계속 서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전에는 저는 전혀 사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태생적으로. 그래서 그냥 정치 이야기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그 독서를 하면서 굉장히 그 전방면으로 독서를 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것도 이제 읽게 되고 아까 뭐 이제 노동자 전태일 평전 같은 것도 읽게 되고 뭐 고대 이제 그 총장님이 했던 이제 장준하 선생님의 돌베개 그것도 읽었지만 그 김준혁 그 총장님의 뭐 역사의 신, 대장정 같은 그런 책들도 있고 뭐 새는 자유의 날개로 난다 그런 것들도 뭐 그래서 문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사회가 뭐 역사는 원래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좀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런 저기를 좀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같은 거 송건회 선생님의 그 책을 읽게 되면서 나중에 어떤 도저히 그 전에 모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렇게 알게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도서관에서 그런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뭐 우리 세대가 좀 그때 항상 사람들이 이제 좀 그 사회 변혁의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돌을 던지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 또 이제 그 길거리에서 기도를 드린 것처럼 또 그렇게 자문을 하다가 제가 스스로 이제 저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죠. 젊었을 때 잠깐 돌을 던지고 뭐 서양 속담에 젊었을 때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당신은 온전한 젊은이가 아니다. 그러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도 마르크스주의자라면 당신은 또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냥 한때 젊었을 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 평생을 운동권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돌을 던지고 아니면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 어떤 특수한 부분을 살려서 나는 평생을 한번 운동권이 되고 운동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다짐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기회가 1996년에
영국에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음대생인데 서울대 국악과 그 서울음대 전체 차석을 우리 때 300점대 음대생이 300점이 나왔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초대를 해서 영국을 가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이등기 형제님하고 이야기 나눴지만 그 친구가 사실은 카지노 이런 걸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저를 부른 거였는데 어쨌거나 그때 그 한 달 동안 원래는 공부하러 갔다가 그 친구 믿고 갔다가 그냥 그 한 달 만에 돌아오게 됐죠. 근데 그때 영국에서 보았던 그 거리 공연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오면 이걸 해보고 싶다. 문화마당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만 길거리에서는 대학로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 홍대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고 클럽 문화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하철을 생각하게 됐던 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제가 처음 그 지하철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뭐 460만이니 어쩌면 뭐 그랬는데 나중에 뭐 600만이 막 넘고 그렇게 하루 이동 그 인구가 그래서 가장 서민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였고 1999년도에 뛰어들어서 2000년 4월 1일 날 만우절 때부터 그 일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하철 예술무대라는 타이틀로 해서 전국에 이제 철도와 지하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에 뭐 30군데에서 동시에 어느 곳에서 하는지도 모르길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독서를 통해서 어떤 제 나름의 어떤 이제 문화 운동권자로 제가 변신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 아주 제가 뭐 평하기가 힘들 만큼 이게 문화 예술. 그런데 사실 문화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신학. 그래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이게 문화와 대항하는 기독교, 그다음에 문화 위에 있는 기독교 그런 얘기도 뭐 서양 신학자가 했는데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런데 이분의 시대적 고민을 가지고 영국에서 받았던 문화 충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정말 지하철 공연을 실현시킨 분, 정말 멋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오늘 새삼 느끼게 되는데 좀 그 하루에도 20, 30군데에서 동시에 이렇게 지하철 공연을 하는 것. 저는 사실은 제가 충격을 받았던 공연이 하나 있는데 그 암스테르담에 쉬폴이라는 국제공항이 있어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공항에 갔는데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뭘 연주하냐면 아니 그 공항에서 그냥 오케스트라가 쫙 준비돼서 영화 음악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007 제임스 본드의 주제가 이 영화 음악을 막 멋지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전부 다 그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분들이 승무원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장이나 스튜디오스. 그런데 수준이 아주 대단한 수준에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콘서트 장소가 그냥 대중에게 열려있는 공항이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박은물 우리 형제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정말 한결같은 이 문화 요때 아주 한창 정말 이 공연들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을 텐데요. 그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좀 거두셨는지 또 그것이 어떤 그 관객들로부터 어떤 반응이나 그런 그 격려 뭐 이런 걸 받았는지 사실은 맨하탄의 지하철 대단한데요. 거기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제 앵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난한 그 흑인 재즈 그래서 아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지하철에서 굉장히 수준급 연주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실험적으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거기 세워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무대에 익숙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돈을 엄청나게 내야지 그 사람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작 했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였다. 이런 그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우물 형제님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하철 가장 서민적인 공간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제가 볼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요건 안 하셨네요. 우리 노래 가사에.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삶의 문화, 그거 지하철 공연하실 때 어떤 그 에피소드나 즐거운 일, 기억에 남는 일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기 먼저 이제 아까 공항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지금 여러분들 공항에 가시면 그 인조 소나무가 있고 거기에 무대가 있죠. 그게 이제 2001년부터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2년 정도 그거를 이제 처음 그렇게 이제 인천공항에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그게 홍보부의 홍보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영업부로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돈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실컷 2년 정도 했지만 그게 이제 배제가 돼버린 거죠. 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문을 그렇게 열어놔서 지금의 어떤 이제 인천공항이 그 문화마당이 지금 그렇게 그 예술 무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사당역 공연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사당역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근데 부역장님이 조금 굉장히 투박한 경상도 사나이신데 그걸 계속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굉장히 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좀 뭐 이렇게 그 어떤 문화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근데 그 나름으로 당신이 최고의 칭찬하시는 건데 지하철이라는 이 공간은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 1년 365일 비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문화의 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지금 뭐 어떤 이 건조한 공간이 그런 문화의 비를 내려준다고 그 좀 별로 배우지 못하신 좀 투박하신 분의 그 표현으로 문화의 비 어떤 사람들의 그 어루 만져준다는 그런 표현을 정말 시적으로 하는데 아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지하철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제 뽕짝이 트로트 하다 이제 그 갑자기 붐이 일어나니까 그 어떤 이제 천대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뭐 같이 이제 저항을 좀 할 수 있지만 또 갑자기 또 트로트가 그냥 그 주요 대세가 돼버린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나름대로 편견이 있었는지 어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대중들의 어떤 문화적인 소양이 낮다.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지하철에서 클래식이나 국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준 높인 마이미니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탓해야지. 일반인들에게 국립극장, 뭐 예술의 전당 티켓을 주면은 그 사람들 그 줘도 안 갑니다. 근데 현장에서 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고 뭐 또 뭐 이렇게 특히 라디오 같은 데 나가서는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스트리트 파이터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정영민 형제님이 좋은 예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배경에 익숙해져 있고 좋은 음향과 좋은 매너 있는 관객들 상태에서만 이렇게 공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들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 거의 한 8, 90%는 실패합니다. 왜 평소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돌발 변수, 그냥 어떤 사람들은 치객이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공연을 못하거나 흥미가 없는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정말 뭐 볼만하고 그 흡인력이 있으면 밀물처럼 몰려오는 게 지하철 공간이거든요. 그 모든 돌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끌을 수 있는 그런 흡인력이 있는 게 바로 어떤 그런 지하철 예술 무대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상설 무대로 언제나 그곳에 그 시간에 매주 목요일 날 몇 시에 갔을 때 매주 토요일 날 몇 시에 갔을 때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상설 공연으로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가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노래가 끝나니까 시각 장애인이 한 분이 오더니 그 이제 그 옆에 분이 보조를 하고 이제 같이 올라오시는 거죠. 그러더니 노래 잘 들었어요. 근데 어느 학교세요? 처음엔 저는 이제 그 말을 그 의미를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가령 뭐 해강 학교 뭐 시각 한빛 학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조하시는 분 얼굴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소개를 할 때 저분도 시각 장애인이다라고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제 이제 소속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하철에서 한다고 해서 아까 그 정말 초프로부터 초아마추어까지 다 나왔는데 평소 때 라디오에서만 듣던 뭐 김인배 KBS 악단장님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김대우 씨가 KBS 악단장 그 아들이 지금 그 KBS 악단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고문이 되어주시고 1호 프리마 국립발레단 1호 프리마 받은 마돈나 김명수 선생님이나 뭐 또 1호로 스페인 그 기타 그 왕립학교를 졸업한 호세리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친구가 되고 뭐 그렇게 같이 해주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보이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원래 무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뭐 양궁에서 이렇게 국가대표 되기가 더 힘들다고 하듯이 올림픽에서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그 비보이 대회에서 우승하기가 더 힘든데 그 뭐 1위부터 10위까지가 근데 그 애들이 다 거의 다 지하철에서 그렇게 활동을 뭐 이렇게 했던 애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그 나왔던 아카펠라 그룹 저기 네이처인가요? 그 저기 뭐냐 그 어떤 그 헐리우드나 그 TV 드라마 그런 걸 아카펠라를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친구들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오징어 게임의 그런 그 멜로디나 뭐 이런 것들을 그 표현했던 그런 네이처스 같은 경우도 그 초창기 때 같이 했던 그런 아카펠라 그룹의 리더가 저기 있고 그다음 그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 코치가 바로 우리 그 브라질 카포에라 팀의 그걸 데리고 왔던 그 무술 감독의 제자이고 이렇게 다 개인적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가장 그 화려한 쇼에서의 그런 결승까지 올라가고 뭐 중계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잠깐만요.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한 1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때까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던 것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질문하시고 토론하시고 서로 소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우물 형제님 2023년부터는 공식 소설가로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 문화운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인간의 적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시대를 읽으며 투쟁하는 노선을 나는 문화운동으로 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적지 않게 와서 시비 걸고 갈등을 유발했던 아주 찡그리는 경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박우물 형제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봤더니 초창기 같아요. 기타 매시고 하모니카 목에 매셔가지고 내 친구는 시골 친구죠. 그걸 부르시는데 그건 아마 굉장히 그 옛날 흑역사의 무대가 아닐까. 왜냐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시골에서 내 친구는 시골 친구죠. 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둘람의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 좀 계세요. 유덕준 형제님도 기타를 잘 치시고 지난번에 김웅재 형제님도 기타 좀 치시고 이현희 형제님 치시고 저도 좀 치고 그런데 아마 가장 프로페셔널한 연주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우면 형제님이 막간에 이제 우리 모두 얘기하기 전에 혹시나 영상 중에서 우리에게 그 진짜 노래하는 그 영상 하나 살짝 지금 보여주시면 더 좋겠고 아니면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계적인 이게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앞부분만 제가 그러면 살짝 여기 마틴 직접 라이브로
네, 라이브로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에 하모니카 거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 뱃삼에 묻혀 다음으로 유명한 나침밥이 될 것 같은데 끼엔세라, 깨세라는 어떻게든 되겠지, 될 때라 되라고, 끼엔세라는 내가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나에게 그 사랑을 가져다 줄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굴까? 끼엔세라입니다. 아마 멜로디 들어보면 딱 아실 겁니다. ¿Quién será la que me quiera a mí?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que me dé su amor? ¿Quién será? ¿Quién será? Yo no sé si la podré encontrar. Yo no sé, yo no sé. Yo no sé si volverá a ver. Yo no sé, yo no sé. 예, 이 정도로. 네, 아주 예, 딱 치고 굉장히 잘 빠지셨네요. 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최한 형제님 말씀하세요. 저는 아둘람 공동체에서 박우물 선생님을 처음 뵙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미 사당역에서 열리는 수요 문화마당에서 박우물 선생님을 한번 뵀던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예, 저희 집이 서울대 입구역이라서 두 정거장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당역에서 약속을 많이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수요일 날 수요 문화마당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 그 수요일 날 거기서 하지라고 제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면은 얼마나 사당역에서 자주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지나치면서 물론 서서 본 적도 있죠. 근데 그때 박우물 선생님인지 몰랐었습니다만, 예, 한참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지난번 네. 페루 관련돼 가지고 방송하는데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뭐 마이크 여시고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좋겠대요. 근데 뭐 이렇게 공연하시다 칭찬도 있고, 근데 뭐 저도 사실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브뉴에서 4년간 거리 찬양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같이 찬양했던 저희 한 여성 집사님은 귀에 동상이 걸려서 귀가 얼어가지고, 그리고 여름에는 뭐 아이스 커피 갖다 주기도 하고, 남미 꼬마애가 왔다 갔다 듣다가 결국은 기타통, 우리는 돈을 안 받았는데 기타 케이스를 열어놨는데 20불짜리 하나 살짝 주고 수줍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데 오셔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찬양을 안 하고 일반 노래를 했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송창식 노래, 목소리 톤이 괜찮을 때는 송창식 노래를 거의 싱크로율이 제가 95% 송창식과 정태치.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감고 들으면 뭐 그런 소리 나올 정도로 뭐 그렇게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제가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나 그다음 또 뭐 문화 전도사 생활을 한 몇 군데서 했었는데, 왜 전도사가 저런 데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교회 자체 내에서 그다음 그렇고, 또 그다음 이제 그 외부에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장 황당했던 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남미에 와가지고 다시 한국에 잠깐 들어가 있을 때, 뭐 저는 절반은 한국에 살고 절반은 남미에 살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좀 요청을 해서 군보고마 무슨 뭐 거기에 요청을 해서 군부대에 제가 입문을 하러 가는데, 한 분이 다른 전도사라는 사람이 마중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셋이 이제 타고 가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소개를 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제 뭐 지하철 예술 무대 그렇게 총책임자로서 그런 일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세상 노래 부르겠네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랬더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벌을 받으려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뭐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그 크리스찬 내에서 많이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퇴근길 지친 그 사람들의 어떤 어깨를 어루만지고 지친 영혼들 좀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꼭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사들은 다 100%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뭐 나름대로 사회 저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꼭 거기 예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길을 쓰고 어떻게든 전도 집회로 만들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나중에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노방 집회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이현 형제는 말씀하시죠. 마이크 켜주셨네요. 예, 어쨌든 같은 남반구권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이쪽이 지금 뭐 지목사님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동규 형제님하고 이렇게 신승남 형제님은 들어가 버리셨네. 김웅재 형제님. 우리 남반구 사람들 꽤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딸들이 다 뭐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문화예술, 제가 왜 김광석, 안치환 이 사람들도 다 노차사 출신이잖아요. 당시 운동권들도 뭐 이렇게 좀 오히려 막 너무 강한 의조로 나가는 게 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죽을 수 있었는데 문화운동으로 변지면서 오히려 더 크게 확장됐던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인들 정말 많이 존중하고, 제가 여기서도 좀 그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좀 보탬이 많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하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아둘람이 문화예술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와서 많이 우물처럼 많이 좀 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제가 쳤는데요. 치면서 아케리카 잘못 적었지만은 왜 라틴 아메리카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아까 하루에 20군데 30군데 사실 공연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아는데, 저는 기획이란 말이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막 확산이 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기획자였다면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공연자로서 사회도 봐야 되고 무대 세트 이렇게 앰프도 설치해야 되고 직접 다 나르고 또 설치부터 철거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제가 공연자이다 보니까 공연자의 어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분들이 한 번 오신 분들은 또 먼저 말을 거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거의 한 80%는 계속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그때 즈음에서 몇 달 후에 이제 그런 기획사에서 거기서는 그 당시에 2000년도에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었고, 여기는 돈 한 푼 없이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큰 기획사가 결국은 직접 노래하고 직접 이렇게 진행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부터 이런 소박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가면, 그 요일에 가면 그 사람과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공연을 같이 이렇게 하더라 라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이 일들을 좀 해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팀들이 거의 개인을 포함해서 500, 600팀이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은 버스킹이라는 말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회자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그런 버스킹 공연 그룹으로서 최초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문광부 사단법인, 지금은 지자체 사단법인 다 돌려버리기 때문에 전국적인 법인이 거의 그렇죠. 없다고, 예, 그 다 이렇게 돌려버리거든요. 뭐 근데 그 문광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또 그 우리나라에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뭐냐 그 어떤 저기 사회복지부 법인만 그 기부금 처리, 그 기업에서 기부금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문화 쪽에 하면서, 그게 전문 예술 법인, 전문 예술 예술을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어떤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세금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에서 2002-2호 국립극장인가 예술의 전당이 1호 그 2002-1이고 우리가 2002-2번, 그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좀 이 부분들을 조금 그 의미를 좀 부여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팀들이 늘어나면서 희한하게 외국인 팀이 한 15팀 정도가 있었는데 10팀이 스페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마리아치, 그 안데스 폴크롤레 음악, 안데스 이제 전통 음악이죠.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콜롬비아 댄서, 뭐 그 살사 음악 같은 그런 댄서 음악을 하는 사람. 그다음 이제 말은 조금 다르지만 브라질, 포르투갈, 그 포르투갈어를 쓰는 그 브라질 카포에라 팀들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0팀이 에스파뇰을 쓰게 되면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제가 현장의 목소리라는 식으로 해서 제 아는 그 저기 문해진흥원의 어떤 이제 계신 이제 겸임 교수님이 동국대하고 중앙대에서 이제 예술 경영이란 학문이 한국에 만들어지면서 그 이제 중간에 현장의 목소리식으로 해서 저를 특강을 한번 3번 정도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 네가 이 부분에서 공공공연예술 법인으로서는 지금 이런 길은 처음 열었으니까 지금 예술 경영이 뜨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저기 공부를 하기만 따오면은 내가 강의는 내가 알아서라도 좀 책임지겠다고 하길래, 그때 한 2005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소진돼서 번아웃이 돼가지고, 번아웃이 돼서 이제 마침 그런 재충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페루를 생각하게 됐던 게, 뭐 인간극장에도 나왔던 뭐 친구도 있고, 또 우리 멤버들, 직영 멤버들 중에 이제 페루 아레키파 제2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 좀 이제 그 안식년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2006년도 6월 20일 날 여기 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제가 그때 43세인가 됐는데 42살인가 됐는데 그때까지 여행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이제 가난하고 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구나 해외 여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영국에 간 거는 다른 일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늦게 배운 도둑질에 이제 밤새는 줄 모른다고 처음 옆에 볼리비아를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여행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러 갔다가 여행에 그때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여행의 어떤 게 뭐 제 입으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특히 남미 쪽으로서는 여행가로서는 최소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페루 아레키파에 주로 살고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됐다가 공부를 하러, 원래 거기서 페루에서 언어 연수하고 유럽 스페인에 가서 예술 경영을 배우려고 하다가 여행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여기 페루 또 여성과 만나서 50 넘어서 아기들 둘까지 낳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갔는데, 라틴 아메리카가 저한테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22개국, 23개국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특히 이쪽 카리브까지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거의 다 그 스페인어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라틴 댄스라고 하는 스포츠 댄스라고 하는 거, 댄스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룸바, 차차차, 메렝게, 보사노바, 뭐 또 볼레로, 그다음 뭐 삼바, 땅고, 뭐 살사 이런 모든 리듬들이 다 그 라틴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매치가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멕시코 마리아치 같은 거나 그다음 안데스 포크 음악 같은 그런 또 뭐 전통 음악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매력이 다가와서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됐던 것 같고 나중에 또 여행도 그쪽에 을 제가 공유했는데 우리 왜 라틴 아메리카인가 이거 뭐 또 사문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50에 이렇게 또 이쁘신 공주님이 2명이 계세요.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이 공주님이 인사한다고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기 일단은 네네. 결정적 네. 진술이 나왔는데 어떻게 네네. 그러면 결혼을 그러면 50이 넘어서 했다는 겁니까? 거기가 아니 애를 그 저기 뭐냐 50 넘어서 낳았다는 거죠. 결혼을 50 넘어서 한 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48 그러니까 진술이 이게 확실해야 돼요. 네. 저 페루에서 결혼을 하셨다는 말인가? 예. 근데 이제 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 같이 일을 했던 짝꿍이 나중에 이제 그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문화운동하고 이런 건 좋은데 결국은 무슨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 5년 동안 그렇게 참아주면서 본인이 이제 돈을 벌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눌려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본인 스스로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좀 안타깝게 제 주변에 자살자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문화운동에 더 매진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느 날을 갑자기 그냥 도장을 안 찍어주면 뛰어내리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한 8년 동안 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뭐 페루를 갔다 오고 나니까 그냥 나중에 꼭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처럼 꼭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래서 못 견디고 2007년도에 또 다시 또 이제 그 페루를 가게 됐고 거기서 한 또 8년 정도로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또 결혼 생활도 한 지금 이제 8년 정도 됐고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요거는 이제 그 편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동규 형제님 키셨네요. 근데 이동규 형제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는 음악을 남미 스페인 말로 부르시는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가 눈을 감고 송창식의 우리는 싱크로율을 지금은 녹슬었는지 모르지만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지 송창식 노래 하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빛이 없는 요것도 이제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뭐 왜 불러도 괜찮고 송창식 우리 일단은 눈을 한번 감고 여러분 오늘의 초대 가수 송창식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 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돌아서서 말할까 아주
일주일 화를 내면 어쩌나 가버리면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에 한 달, 두 달, 세 달 야, 우리 뭐 저는 앞으로 기타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규 형제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나라 속담에 이심 정심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동규 마음은 정영민 마음. 제가 아까 마이크를 켠 이유가 정영민 목사님이 이렇게 할인우리 사진 보여주고 지성수 목사님이 그러면 50에 결혼해서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박우물 형제가 한 얘기는 그동안 들었어요. 전화통화 우리가 많이 하면서 뭐 레이라트라든가 뭐 페루, 라틴 아메리카 뭐 여러 가지 또 소설 쓰고 있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작 하리 엄마는 어떻게 만났지? 어떻게 꼬셨지? 어떻게 제주도 좋아? 오신다면서 그 굉장히 어립니다. 하리 엄마가 또 나이차도 많이 나고 예. 그래서 아니죠. 41살인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거의 15살, 16살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부럽나 봐. 부럽죠. 그래서 어떻게 17살 어린 여자를 꼬셔서 결혼을 해갖고 나는 5살 많은데 행복해요. 아니 그것도 내가 질문을 못했어요. 정현민 목사님 사실 또 우리 아둘람에서 저번에 정현민 목사님 이렇게 주제 정해놓고 하고 이번에 박우물 형제 일종의 바이오그래피 그 사람의 전기 뭐 이렇게 자서전 같은 얘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친밀해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휴먼 라이브러리 코너보다도 일단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때 제가 질문을 못했어요. 정영민 목사님 그때 하실 때 어떻게 스테파니 자매님을 꼬셨는지 무슨 재주가 있는지 그 얘기도 좀 그런 물어봤어요. 거다 박정희 형제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 자꾸 그렇게 월권을 왜 하세요? 박정희 형제님한테 박정희 또 형제님 물어봤죠? 어디 뭐 드시고 나타나셨나 봐. 저요? 아니 근데 상당 이해가 꼬신 게 아니고 꼬심을 당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 왜 자꾸 한쪽으로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하고 이동규 싶었던 형님은 아까 바이오그래피 얘기하면서 좀 한번 자신을 시켜달라고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고려해가지고 저는 저를 생각한 건 아니고 일단 박 선배 어떻게 부를 축적하게 됐는지 그 비결 그거 한번 들으면 또 재밌을 것 같고 근데 문영훈 형님이 그렇죠. 남미 간 얘기랑 중국이랑 한 얘기 뭐 그것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김수일 형제님 왜 자꾸 이렇게 신성만 집사님만 페이스북 올리면 좋아요 1번으로 누르면서 교회랑 무슨 원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정리하면 박우물 형님 얘기해 주시죠. 하리 엄마 어떻게 이동규 만나게 형제는 됐나요? 굉장히 사심이 많은 질문이었어요. 아무튼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마무리 되겠는데 아무튼 이동규 형제님 빨리 우리 외부인 말고 내부인 섭외에 빨리 이 영순위로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민 형제님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근데 진짜 박정희 형제님이 저한테 하실 때 인터뷰해가지고
우리 박우물 형제님도 질문 없으세요? 질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유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우리 지성수 형제님이 여기에도 룰이 있어요 하면서 시간 조절하실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박우물 형제님 사모님과 어떻게 만나셨는지 결정적으로 사모님께서 이방인에다가 동양인인 우리 박우물 형제님의 이 인생의 반려자로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 요거는 번외로 이거 편집 가능하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그 내밀한 부분들까지는 저의 이제 올해 작품이 다 완성이 되니까요. 거기서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제가 주인공이 돼서 이제 비교 문화학적인 관점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고 집사람이 산드라가 주인공이 돼서 페루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동양 남자와 사는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편으로 지금 곧 완성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만나게 된 거는 제가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교회에서나 다니던 교회에서나 주변 지인들에게 제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한국 여성과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인연을 맺지 않겠다. 저는 그걸 정말 또 희한하게 또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로 관심을 안 가고 또 라틴 아메리카 와서 뭐 나름대로 많이 이쪽이 개방적인데 제가 제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사람들하고 교제를 못했어요. 이쪽 이성들하고. 근데 나중에 어떤 연이 닿아서 어디 저기 그 아레키파 페루 제2도시 아레키파에 그 대학 조교로 있는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여성이 지나치게 카톨릭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이 넘은 적인데 제가 못 모르고 어느 날 그런 농담을 했었거든요. 성적인 농담을 했는데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놀랐는데 자기가 32인가 3인가 되는데 나 아직 버진이니까 나 처녀니까 이런 농담 정말 불편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과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한 번에 키스 한번 하지 못하고 결국은 끝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하고 끝나게 되고 그 사람 워낙 이쪽 라틴아들이 그 스킨십에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전혀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입으로 이렇게 직접 키스 한번 못하고 끝나겠는데 한 번 제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려면 수녀원에 들어가지 왜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자기도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건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성 애정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필 만나도 또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지나게 됐고 나중에 또 어떤 사람 우연하게 또 저기 뭡니까 그 페루 북쪽에 아마 제3도시의 사람을 만나겠는데 그 어떤 이제 중등 과정 학교의 그 교사였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또 지나치게 또 종교적인데 제7일 안식일 교인.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보니까 자기 종교로 개종을 하라고 저에게 두 사람이 다 강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도 썸씽이 없이 끝나게 됐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산드라를 만나는데 인터넷 펜팔 사이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10년 동안은 혼자 이렇게 그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10년 동안을 그 어머니한테도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1년 동안을 그 선교사로 왔던 그러니까 몰몬교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그 상처 때문에 1년 동안은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외에는 그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자기 방에서 안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9년 그런 9년 동안을 거의 이제 이렇게 이성을 안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좀 풀어지면서 30대가 돼서 풀어지면서 이제 그 어떤 저 영어 공부를 더 지속해야 된다. 집사람이 영어 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이트에 들었는데 우연히 이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1년을 같이 1년을 그 펜팔로만 하다가 제가 그 남쪽에 그 파타고니아 쪽에 안내를 위해서 잠깐 남미에 들어왔을 때 그때 페루에 건너와서 한 그 열흘 정도 시간을 좀 같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돌아간다고 할 때 다시 올게 했더니 이 사람이 표정이 영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했는데 그 전에 떠났던 첫사랑 그 몰몬교 선교사도 돌아올게라고 해놓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미국에서 유타주에서. 그래서 이제 그 상처가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제가 1년 후에 다시 이제 해서 그 페루를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을 펜팔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찌 그 과정이 있으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 앞에 두 사람과의 이렇게 인연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종교가 다른 것도 카톨릭과 제7일 안식일교인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고 오히려 한국 사람은 영어가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떤 표현은 스페인어가 편하고 어떤 표현은 영어가 좀 편한데 뭐 작은 사소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스페인어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하니까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오해나 이런 것들이 밀고 당기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인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요 이야기만 좀 하려고 마칠게요. 그 장모님이 이제 장모님 되시기 전이죠. 그 이제 집에 한번 초대를 받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궁 근처에서 액세서리 이제 그거를 판매를 했거든요. 3대째 그걸 하는 집이니까 이것도 지금 장모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은으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가게에서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갔는데 어머니하고 나중에 된 사람이 이렇게 저만 보자는 거 산들아 제쳐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첫사랑의 상처를 받고 1년 동안 바깥에 안 나오고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그 내내 지금까지 그 남자 한번 사귀지 않고 그냥 그 얼굴이 어두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딸내미 얼굴이 밝아졌더라. 그리고 웃고 있더라. 근데 그게 바로 당신 때문인데 그 딸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그 딸이 되찾은 그 웃음을 다시는 그 눈에 그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당신 눈물을 찍는데 제 느낌이 그랬던 거예요. 이거 그 잡히는데 하면서 결국은 예감대로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꼬리는 하게 된 거죠. 예. 스토리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고심을 당한 거 맞네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 근데 2020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그 지금 부인분 만나기 전에 과정은 어떻게 했으라고 표현을 하시고 만나고 나서는 어찌 했으라고 하시고 아무튼 여행을 다니신 게 아니고 보니 헌팅을 다니셨네. 자, 여러분 하신 말씀 많으신데 2023년 개묘년 1월 1일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 휴먼 라이브러리 외부 강사 코너였는데요. 외부 강사 아닌 내부 강사 우리 박우물 형제님 오늘 진솔하고 흥미진진한 인생 이야기 내 인생의 문화운동 재능을 넘어선 열정과 즐김
왜 라틴 아메리카인가? 네, 기승전 산드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치면서 오늘 감사를 드리고 이제